시간에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생성 방법과 마스터 이미지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여러 가지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디바이스는 삼성 어, 반도체의 K9F1G08이라고 하는 1기가비트 낸드 플래시입니다. 자, 먼저 그 마스터 이미지를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파일로 할 것이냐인데 잠깐 살펴볼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그 낸드는 전체적으로 블록 오퍼레이션이지만 실질적으로 페이지에 각각의 정보가 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스몰 페이지 구조는 그러니까 512 메가빗 이하의 제품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1기가빗 이상의 SLC 낸드에서는 이와 같은 2048의 64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512바이트씩 해서 4개니까 2048바이트고 역시 16씩 해서 4개니까 64바이트 구조이고요. 스몰 페이지하고 라지 페이지가 틀린 것은 배드블록 인포메이션의 위치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스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6번째, 그 다음에 라지 페이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있게 되는데 어, 실제로 이 배드블록 인포메이션을 빼고라도 이 스페어 영역에는 ECC 데이터와 로지컬 섹터 넘버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참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는 태생적으로 그 비트가 0 혹은 1로 잘못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에러 콜렉션 코드라고 하는 ECC를 두게 되어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원비트의 ECC 구조를 갖고 있다. 보통 이제 지금 삼성 거의 1G08 에코다이 같은 경우에는 어, 액세스 방법에서 보면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는 512바이트 프레임 안에 원비트 에러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비트 이상의 ECC를 사용해야지만이 되는 것들이고 실제로 스페어 영역에는 ECC 보존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데이터를 마스터로 읽어오든 아니면 파일로 갖고 있든 메인 영역의 데이터와 스페어 영역 데이터가 모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배드블록 관리는 사실은 이제 마스터가 배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인데 일단 스킵바이비어를 두고 그다음에 스페어 영역은 나중을 위해서도 사용자 데이터를 쓸 것이니까 이렇게 두고 만약에 읽어드린다고 한다면 0블럭서부터 시작해서 엔드블럭까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읽어오는 것을 이렇게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일단 마스터가 배드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마스터 이미지에 있는 배드를 같이 읽어 와야지 될 텐데요. 그 방법과 그 다음에 또한 그 결국은 지금 현재는 무조건 동작할 수 있는 샘플을 하나 만드는 게 첫 번째 그 과제이기 때문에 그 형태로 만드는 것을 먼저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터에 배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체크하냐? 일단 블랭크 검사나 베리파이나 리드를 하게 되면 모든 그 오퍼레이션에서 배드 블랙을 스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배드 블럭이 발견이 됐고 블랭크 체크했을 때 에러인 걸로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낸드에는 데이터가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읽어오는 방법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를 트리트 올블락스로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데이터 트리스트 올블락스로 바꾼다고 하는 거는 실제 만약에 그 배드가 포함되어 있다 하게 되면 마스터 이미지에 타겟 랜드에도 똑같은 장소에다가 배드를 같이 심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머스트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트 올블락스의 사용자 데이터로 해서 읽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런 상태에서 블록 수는 스타트가 0블럭이고 넘버 오브 블락 수는 뭐 1024블락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읽어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상태에서 리드 버튼만 누르면 일반 MCU나 노아처럼 이게 읽어오게 되는데 보통 랜드를 읽어오는 게 컨텐츠 양이 많다 보니까
1기가 같은 경우에도 한 2분 이상 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리드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파일을 리드했으면 어떻게 비교할 거냐에 대한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1기가비트 블랭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마스터라고 표명했던 지금 읽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부분이 데이터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고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비욘드 컴페어 툴에서 룰에서 여기를 얼라이즈먼트를 갖다 넌으로 두고 양쪽을 똑같은 어드레스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8109-0000, 8109-0000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걸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어 실제 이 낸드를 보면 파티션 구조가 1 개, 2 개, 그다음에 3 개, 여기까지 보면 4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각각 어드레스를 찾아서 어떤 블록인지 블록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블록을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엑셀 시트에 아 지금 2048의 64라는 구조의 페이지 수는 64 페이지입니다. 이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컨디션만 집어넣으면 칼큘레이트가 될 수 있는 시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파티션에 대한 네임을 지정을 해 주시고 옵셋 번지에 헥사로 몇 번지인지만을 갖다가 지정을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2만 번지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실제로 스타트되는 블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이즈 옵셋을 뭐 10만 번지 이렇게 사이즈 옵셋은 실제로 그 해당 영역에 영역을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1번 블럭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파티션은 뭐 예를 들어서 8번 블럭까지 설정을 해 놓았다. 데이터가 그렇다고 8번 블럭까지 다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드 블럭을 만났을 경우에 스페어 블럭이 존재해야 스킵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걸 갖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 있는 위치들 하고 견줘서 보면 실제로 엑셀에 여기 그러니까 저는 이 이미지를 읽을 때 스페어 영역을 포함해서 읽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을 하고요. 318000 하면 24번 블럭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 보면 그러는데 지금 제가 찾아 놓은 걸로 보면 3번 블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번 블럭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63000을 이렇게 치게 되면 무언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물론 이곳은 빈 공간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어찌 됐든 FF가 아닌 다른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데이터로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2 그다음에 3번 블록까지 실제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4번 블록서부터 12번 블록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파티션으로 쳐서 인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둔 이제 스페어 영역을 포함하지 않은 계산식은 실제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하고 인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 어느 번지에 어떻게 파티션을 설정을 해 놨고 파티션의 시작 지점은 어디고 하는 걸 갖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할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24번 블록 같은 경우에 30만 번지입니다. 지금 스페어 영역을 포함하게 하면 31만 8천 번지가 되는데 이게 그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방법의 좀 차이이고요. 요거는 엔지니어하고 소통을 할 때 그리고 또 엔지니어가 지정해 주는 이러한 옵셋의 시작 주소 그다음에 현재의 사이즈 이걸 계산을 할 때는 여기서도 똑같은 계산법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미지하고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계산이 된다는 걸 주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 시스템은 제가 기록해 놓은 걸로 보면은 코어로직의 스피커라고 하는 그런 IC였는데요. 메인 CPU가. 이 CPU의 그 기본적인 것은 리눅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파티션 정보를 주시고 실제로 그거에 해당하는 어 파티션 정보를 불러와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티션 정보는 줄 때 0에서 end가 12 그리고 13번 13개의 블락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스타트, end, used 이렇게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24번에서 255번까지 172개를 그다음에 256에서 1000번까지의 95개를 카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1001번에서 1010번까지 한 개 블록을 카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 공간에서 그 첫 번째 파티션을 제외하고는 스페어 블럭이 다 허용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배드 블럭을 생성시켜 놔서 그 해당 블럭에서 배드가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킵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길 막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세이브 하신다고 하면 텍스트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CSV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네, 같은 CS5이 있기 때문에 덮어 쓰는 형식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파일에 파티션 테이블 블록이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테스트, 낸드 테스트 1이라고 하는 CSV 파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MBM 파일도 가능하고요. 뭐 다른 .def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능한데요. 저는 주로 CSV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파티션의 시작점과 끝 지점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파티션 파일을 불러온 게 뭐 석세스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러면 리눅스의 경우에는 파티션별 라이팅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여기서 카피할 때는 액세스 방법에서 멀티플 파티션 위드 스킵이라고 하는 걸 갖다 배드블록 매니지먼트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요. 스페어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데이터 여기에는 ECC 데이터 및 뭐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작 블록은 0에서부터 1024인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파티션별로 했을 때 파티션을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얘는 돈 키어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데이터는. 그리고 유효 블록 체크나 요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 배드 블록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베리파이 허용 옵션에 대한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커스터마이징 배드 블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2048의 64의 첫 번째 바이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드블록 인포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쉬프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0번째 바이트서부터 어느 위치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페이지로 봤을 땐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CPU 벤더들을 하고 그다음에 OS를 만드는 쪽하고 지금 어떤 통일된 안으로 해서 낸드를 카피하는 어떤 방법을 갖다 제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방법대로 만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춘추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CPU에 대한 디펜던시와 OS에 대한 디펜던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낸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경우에 첫 번째 카피할 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두 번째 카피할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알고리즘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배드로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배드블록 알고리즘 사용한다면 해당 위치를 지정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디바이스 동작 설정에서 여기에 커스터마이징 배드블록 알고리즘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네. 지금은 스탠다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예 지정을 하겠고요. 보통은 낸드는 지우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굽기를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 선택이 다 끝났으면 이 상태에서 세이브 프로젝트 하게 되면 지금까지 설정해 놨던 모든 정보를 포함해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덮어쓰기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마스터 이미지를 뜰 때 그럼 내가 정말 잘 맞춰서 어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똑같은 고민일 텐데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버퍼의 내용을 지우고요. 내용을 지우게 되면 이와 같이 버퍼의 내용은 파티션 정보를 빼고 나머지는 전체로 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리드를 합니다. 자, 리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를 쭉 가지고 올 텐데요. 각 분야별로 이게 가지고 오게 되면 조금 음 내가 새로 읽은 데이터하고 앞에 읽은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컴페어 툴에 먼저 올려놨는데요. 자, 마스터하고 마스터 리드 했다고 해서 마스터 리드라고 저장해 놨는데요. 두 개가 동일한지, 그 다음에 룰은 마찬가지로 얼라이즈먼트는 넌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같은 위치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데 지금은 양쪽은 다 동일한 파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마스터 이미지는 특별하지 않게 잘 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마스터 이미지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러니까 이렇게 카피한 것은 반드시 동작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베드가 만약에 다른 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이 하나가 들어갈 텐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지금 이 빨간 부분을 제외하고 배드 블럭이 들어가는 것은 돈케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낸드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배드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배드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FF로 들어간 부분에 배드가 들어간다는 조건은 돈케어 조건이고, 이런 조건의 하에서는 머스트로 동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신다면 당장 동작할 수 있는 그 시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꾸로 아까 이 파티션에서 나왔던 것들처럼 데드 카피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컨디션에서 그러면 해당 영역에 데이터가 있는 공간만 카피해 주는 걸 갖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제 데드 카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아까 이게 그 엑셀 파일에서 보면 172블럭만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번에서 255번이 엔드 블럭이 아니라 195번이 엔드이고 172면 실제로 스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메시지는 not enough valid 블럭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실질적으로 어 배드가 나오게 되면 치베라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카피가 되어 있는 공간하고 동일하게 작업이 됐기 때문에 머스트로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드 카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바꿔준다면.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동일하게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언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